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거 우리 미적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적분 첫 단원이 제목이 수열의 극한하고 두 번째 단원이 급수인데, 여기 전체적으로 수원의 수열에 대한 내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억은 하고 계셔야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 내용에 대한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내가 잠깐 여기 찍어서 올려드리는 강의들은요, 수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몇 개 이제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드리는 이런 강의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좀 같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로 표현하면 어떤 숫자가 일정하게 더해진다. 이게 등차 수열이죠. 어떤 수열을 나열해가는데 어떤 그 숫자, 그 공차를 우리 뭐라 그러면 D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항을 뭐 A라고 그러고,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그러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는 게 등차 수열이다 이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보자. 첫 번째 항이 A1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야, 얘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이거 이렇게 읽는 거죠?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요, 공차가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시면 돼요. 얘는 세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두 칸 더 간 거죠. 그래서 2D가 된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서요, 몇 칸 더 간 거예요? 세 칸 더 간 거예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이런 식으로 좀 읽어가는 걸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반항 공식은 A에는 A 플러스 M-1의 D 이렇게 외우시면 좀 곤란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n번째 항은요, n번째 항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에서 D가 몇 번 더해진 거다. D가 n 빼기를 칸 더 더해진 거다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준다. 이런 식으로 좀 읽어가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고요. 너희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읽는 거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 자, 그럼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이건 숫자로 써볼게요. 이게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2입니다. 공차가 2인 이런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이해하고 말이야. 이해하고 더하면 18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얘는 한 칸 갔어요. 얘는 한 칸을 전진하고 얘는 한 칸을 후진했어요. 그래도 이 둘의 합은 18이죠. 당연하죠? 얘 봐봐. 얘 한 칸 전진했죠? 얘 한 칸 후진했죠? 여전히 둘이 더해서 18이죠. 얘 둘이 더해서 18이죠. 그쵸?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양 사이드에서 이렇게 여기하고 더하고 전진 후진 더했을 때, 전진 후진 더했을 때, 전진 후진 더했을 때, 전진 후진의 덧셈이 항상 같더라. 이런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진 후진에 대한 덧셈들이 같더라.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양 사이드 이렇게 둘이 더했더니 가운데 거에 몇 배가 되더라? 2배가 되더라. 그죠? 이걸 우리 특별히 등차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어떤 성질을 만족하고 있더라? 가운데 거 2배 한 거와 양 사이드의 덧셈이 어떨 거다? 같을 거다 이거죠. 왜? 얘는 A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얘는 A 플러스 D잖아요. 그렇죠?
C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얘는 C 빼기 D잖아요. 그쵸? 그러면 B를 두 번 더해주면 A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등차 중앙. 일반항, 등차 중앙.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등차 수열의 합. 자, 등차 수열의 합을 우리가 좀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기호적인 것들을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SN. 우리 수열이나 뭐 모든 수학은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저걸 뭐 SN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요. 기호의 뜻으로 읽는 게 좋아요. 얘는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n번째까지. 얘는 처음부터는 정해진 거예요. SN은 처음부터야. SN은 처음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야. n까지. S 썸 해라. 수학에서 썸은 더해라요. 그죠? 더해라. SUM입니다. 더해라. 처음부터는 정해져 있어요. SN에서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 처음부터 N항까지의 덧셈을 구하세요. 무엇이라고요? 얘는 A1 부터 해서 어디에서 스탑하신다고요? AN까지 스탑하자. 근데 요거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게 있기지,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호들은 아니기 때문에 SN이 혹시라도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면 SN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하자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보통 우리가 다루는 SN은 이런 의미다 이거죠. 즉 S8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라고요? A1부터 A8까지의 덧셈이다. 이게 S8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S7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A1부터예요. A7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뺐을 때 좌변은 S8에서 S7이 되겠죠. 우변은 날아가고 쭉쭉쭉 H까지 날아가니까 뭐만 남아있을 거예요? A8만 남아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SN에서 SN-1항까지를 빼면 무엇이 남는다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AN이 남는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배웠던 거 맞죠? 얘는 AN까지 더해준 거고요. 얘는 AN-1까지 더해준 거니까요. 그죠? 얘만 남겠죠. 다만 S라는 걸 정의할 때 SN을 정의할 때 얘는 출발이 A1부터예요. A1부터니까 S1이라는 애는 A1에서 스탑하는 거죠. S0라는 애는 원칙적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겠지. 그지? S0은 정의가 안 되겠지. n에다가 1 넣으면 여기는 S0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정의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수식으로 우리가 AN을 구할 때는 몇 번째 항부터 연산이 되겠다. 두 번째 항부터 연산이 된다. 여기다가 A1을 계산하는 새끼는 짜증입니다. 이건 큰일 나요. 그럼 A1은 무엇으로 계산한다고요? 이걸로 계산한다고요. A1은 S1으로 계산한다고요. 이런 건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S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는 당신들이 알고 계셔야죠. 혹시 그러니까 S10에서 S8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10에서 S8 빼면 얘는 10까지고 8까지니까 뭐하고 뭐만 남겠어요? 9하고 10이 남겠죠. 그래서 너는 A9와 A10이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써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 기본적인 합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등차수열의 이제 합에 대한 2번하고 3번의 내용을 가지고 등차수열의 합 SN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그냥 공식만 해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겠다 이거죠. 4. 자, 기본적으로 우리 등차수열의 합, n항까지 합이라고 하는 것은 A1하고요, A2하고요, A3하고요,
n에서 끝날 거니까요. n 빼기 2하고요. n 빼기 1하고요. an이 있다. 이렇게 일단 쓰면 얘는 어떤 수열의 n항까지 합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수열은 지금 이제 등차 수열을 쓸 거예요. 그 합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이랬을 때 우린 요 밑에 칸에다가 합을 하나 더 쓰는데요. 얘를 뒤집어서 쓸게. 그러니까 얘를 획가닥 이렇게 탁 뒤집는다고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하세요. 즉 반대로 뒤집으면 AN부터 넣어야겠다. 거꾸로 넣어야겠다 이거지. 거꾸로 넣어야겠다 이거지. 거꾸로 넣어야겠다 이거지. 거꾸로 넣어야겠다 이거지. 이 합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그러면요. 이 수열에 내가 합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둘이 더해주면 SN의 2배입니다. 자, 얘는 처음과 마지막을 더했죠. 우리 등차 수열은 어떤 성질이 있다. 이 둘이 더한 거고, 이 둘이 더한 거고, 둘이 더한 거고, 둘이 더한 거고, 둘이 더한 거고 항상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처음과 마지막을 더했고요. 두 번째와 이전 거를 더했어요. 두 번째가 이 둘이 더한 거랑 이 둘이 더한 거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요 합과 왜? 얘는 플러스 D를 한 거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려면 마이너스 D를 해준 거잖아. 그치? 더했다가 뺐다가 우리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요새 이제 뺄셈 같은 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 빼기 3 이런 걸 할 때 얘를 우리가 니네 초등학교 때 이걸 뭐 11에서 3을 직접 뺀다 이렇게 아마 공부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분리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11을 뭐 얘를 10하고 1로 분리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야 얘를 연산하기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11을 10으로 바꿔요. 여긴 하나 뺐으니까 여기도 하나 또 빼요. 그럼 11 빼기 3이나 10 빼기 2나 서로 같다.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던데 마찬가지죠. 여기서 플러스 D를 한 거라고 여기서 마이너스 D를 준 거하고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덧셈도 이건 덧셈이니까 다른 표현을 해줘야 되나? 11 15 더하기 7 이런 걸 할까요? 굳이 이제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는 5를 더해요. 여기는 5를 더했으니까 여기는 5를 빼요. 그럼 당연히 요 둘을 덧셈한 거랑 요 둘을 덧셈한 게 항상 어떨 거예요? 당연히 같겠죠. 여기는 더하고 여기는 빼도 덧셈은 어떨 거라고? 같을 거라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친절하게 이건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당신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스킬들이 이런 거더라고.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 초일 때 둘이 더한 거나 이 둘이 더한 거나 등차 수열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둘이 더한 거나 등차 수열의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식을 외우시는 게 공부 아니에요. 같더라. 즉 같다. 이 똑같은 것들이 몇 줄이 생성된다. A1과 AN을 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디글디글해. 몇 개로?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토탈 내가 더할 게 n개니까 n개만큼 나오더라. 따라서 등차 수열의 n번째 항까지 더해가는 방법은 등차 수열이야. 뭐라고 표현해? 등비 수열을 또 이따위로 계산하시면 곤란해요. 등차 수열이야.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서 나누기 2해. 처음과 마지막에 나누기 2. 둘이 더해서 나누기 2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알아서 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 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평균이 둘의 평균이잖아.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이 더하려는 개수만큼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이 개수만큼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이야. 이거 니는 머릿속에 이거 하지 마. 합이야. 이거 뭐 이거죠. SN은 2분의 2A 플러스 n-1의 D 곱하기 n 이게 SN이에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찐따가 돼요.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 요거로만 합시다. 물론 밑에 있는 공식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그냥 나는 그냥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완벽하게 동일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이 n개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의 평균이 n개 있어요.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기본 공식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됐죠? 자, 등차 수열 정리했으니까 등비 수열 정리합시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공식들이 만들어졌는지 너희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하고 마찬가지예요. 등비 수열은요, 어떤 숫자가 일정하게 곱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일정하게 곱해지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공비 R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은 AR이 곱해지는 거고, R이 곱해지는 거고, 또 R이 곱해지고, 또 R이 곱해지고.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그죠?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은 R이 한 번 곱해진 거네요. 첫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요, R이 두 번 곱해진 거네요. 네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R이 세 번 곱해진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등차 수열의 n번째 값은요,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요, R이 n-1번 더 곱해진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A99는 예를 들어서 A9에 대해서 어떤 일이 더 벌어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칸수 차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몇 칸 차이가 나요? 90칸 차이가 나는 거죠. 즉 A9에서 A99까지 가는 등비 수열은 공비 R이 몇 번 더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90번만 더 곱해지면 되겠네요. 맞죠? 등비 수열은 이렇게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등비 수열의 특징. 등비 수열 한번 써볼게요.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등차 수열은 더하고 전진 후진 덧셈이 어떻다고? 같다고. 그지? 이게 등차 수열의 특징이었어요. 등비 수열의 특징은요, 얘는요, 야, 둘이 곱해 128이죠. 둘이 곱해 128이죠. 곱해 128이죠. 둘이 곱해 128이죠. 그쵸? 왜 그런지는 이해하시죠? 얘는 곱하기 2가 들어오고 얘는 나누기 2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같더라 이거야. 즉 등비 수열은요, 곱셈이 전진 후진의 곱셈들이 같더라. 등비 수열은 곱한 것이 같더라. 이것도 특징이니까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등비 수열이면 얘 제곱하면 64하죠. 양 사이드 들이 곱하면 같다 이거죠. 즉 ABC가 등비 수열이야.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면 어떤 성질이 있더라? B제곱은 AC에 관계가 있더라. 그죠? 이게 등비 수열의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자. 자, 등비 수열의 합은 S에는요, 얘는 등비 수열 n항까지니까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에다가 얘는 AR에 n번째 항은 AR n-1승이죠. 자, 이거의 합을 어떻게 연산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요런 것들은 우리 AN승 빼기 BN승의 인수분해,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기억을 잘 살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얘는 이제 약간의 조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몇 곱수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변에 R을 곱해주세요.
그럼 RSN이 되겠죠? R을 곱했으면 R에 대한 인덱스가 같은 줄에 오도록 한 칸씩 밀어쓸게요. 얘를 이쪽으로 밀어씁니다. AR 얘를 밀어쓸게요. AR 제곱 이렇게 밀어쓸게요. 이렇게 밀어쓸게요. 얘는 R 곱해주면 AR의 n승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빼줄게요. 빼주면 얘는 1-R의 SN입니다. 우변은 여기 날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A 빼기 2니까 A로 묶으면 1 빼기 R의 n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단 얘는 0이 되면 안 되죠. R이 1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1이 아닌 경우에는 R이 1이라면 R이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5A죠? A를 몇 번 더해주는 거야? N번 더해주는 거죠? 즉 A가 N번 더해집니다. R이 1인 경우라면. 근데 R이 1인 경우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특이한 상황이니까 나올 수 없다. 거의 안 나온다. 등비수열 쪽에서 이런 걸로 문제화시키지는 않는다. 거의. 이런 걸로 문제화시키면 좀 나쁜 사람.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런 것도 뭐 공비가 1보다 크다면 1 빼기 R이 아니고 R 빼기 1. 여기 있는 어떤 새끼들은 R 빼기 1이라서 1 빼기 R 그대로 가져가시는데 좀 그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거 R 빼기 1이면 얘도 R의 n승 빼기 1입니다. 그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졌어요. 너희들도 꼭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한 공부가 된다고요. 자, 우리 등차 등비 기본적인 공식들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이따가 문제풀이를 또 진행해 볼게요. 오케이.